도움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우리 선원들의 유년 시절 취향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두 분은 어렸을 적에 특히 어떤 걸 좀 좋아했나요? 저는 동생한테 싸워 이기는 걸 좋아했어요. 네, 동생이랑 근데 티격태격하면서 엄청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그 포크레인 장난감이랑 덤프트럭 장난감이랑 캐릭터 장난감으로 싸우거나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공통적으로 싸움을 좋아했네요. 혈투, 싸움. 그거 좋겠다. 동생이랑 막 놀고. 난 혼자라서 네. 양손에 자동차 하나 들고 둘이 싸웠걸 그러면 이렇게. 호전적이네요. 호전적이네. 우리 선원들은 다 호전적인 걸로. 오늘 모신 선장님은요, 어렸을 적에 공룡을 그렇게나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훌쩍 흐른 지금 우리 선장님은 어떤 어른이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합니다. 유독 그렇게 공룡을 특별히 좋아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저희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은요, 3살 때 공룡이 나오는 만화를 보여주신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 둘리인가요? 둘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둘리는 아니었고요. 그 디즈니 만화 중에 판타지아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테고사우루스가 싸우는 장면이 등 뾰족뾰족한 친구. 예. 등에 이제 뼈로 된 판이 이렇게 나 있는 친구랑 그 다음에 공룡의 왕인 티라노사우루스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공룡이 스테고사우루스였거든요. 네. 왜요? 그 공룡을 좋아했던 다른 친구들은 다들 티라노사우루스를 좋아하긴 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왠지 그 공룡의 왕과 맞서 싸우는 그런 초식 공룡의 모습이 되게 멋있게 느꼈었나 봐요. 초식 공룡한테 맞서는. 예. 저는 그 맞서는 동물 중에 이제 트리케라톱스, 이게 2개 뿔 나 있는 친구 있잖아요. 예. 그죠. 그 친구도 비슷하잖아요. 뿔이 원래는 3개가 나 있고요. 트리. 예. 3개. 아니 경환 씨도 공룡에 대해서 좀 많이 아네요. 저 트리케라톱스 저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약간 공룡상이에요. 공룡상 좋은 거예요. 김우빈 배우님도 공룡상이잖아요. 네. 뭐 거기에 그렇게 같은 공룡.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나 공룡 좋아했다 하셨던 분들 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맞아요. 오늘 박진영 선장님과 함께 JYP, 우리 선장님과 JYP. 함께 어렸을 적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공룡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합니다. 네. 공룡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보통 공룡 좋아한다 하면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공룡을 좋아하긴 했지만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왜 어린 친구들이 공룡을 좋아할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대답한 심리학자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3가지라고 합니다. 3가지나 돼요? 네. 일단 크다. 몸집이 크고 그다음에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과 다르게 생겼다. 마지막 이유가 멸종했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신 미국의 심리학자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디지몬 같은 거네요. 그렇죠. 디지몬 혹은 뭐 포켓몬. 상상 속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좋아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뭐 대부분의 공룡은 크긴 합니다. 제가 큰 공룡을 한 마리 예시로 가져왔어요. 바로 저 공룡이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아마 가장 유명한 공룡일 거예요. 맞아. 지나가는 5살짜리 꼬마에 붙잡고
티라노사우루스 이름은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 화석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필드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공룡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표본 중에서 보존율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몸 길이가 한 12m 정도 됐고요. 12m. 네, 12m. 그러니까는 시내버스 한 대랑 몸 길이가 비슷한 거예요. 와. 몸에 이제 살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는 몸무게가 한 9톤까지 나갔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9톤. 9톤이면은 이제 아시아 코끼리 2마리랑 몸무게가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무거웠던 공룡이고요. 살아생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알던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 걔보다도 좀 더 못생긴 것 같은데. 뭐 생각해요? 얼굴로 뭐라 하지 말아요. 아니, 몸매가요, 몸매가. 네. 예전에 알던 이미지보다 좀 통통한 느낌이어서. 예, 예전에는 좀 살이 별로 없는 모습으로 보곤 했었는데 오늘날 살아있는 저기 사파리를 가거나 했을 때 동물을 보면요, 웬만하면 다 통통하거든요. 건강한 동물들은 통통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보고는 이제 요즘은 공룡을 복원할 때 되게 통통한 모습으로 많이 복원을 하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큰 육식 공룡이었어요. 가장 큰 육식 공룡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 저희 학교 가가지고 가장 큰 육식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라고 보여주면은 돌 맞아요. 아, 더 큰 데가 네, 있구나. 더 큰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예요.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스피노사우루스. 네, 오, 들어봤어. 들어보셨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아까 다 자라면 한 12m 정도 되거든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다 자라면 한 16m까지 자랐어요. 와, 진짜 크다. 네. 그래서 이 공룡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주둥이가 되게 길쭉하고요. 등에 되게 이상한 구조물이 있어요. 네. 부채 같은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걸 도치라고 하는데 스피노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이 공룡이 살아있을 때 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오. 네. 되게 독특하게 생긴 육식 공룡이고요. 제가 메일을 많이 받거든요.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아, 귀엽다. 그러면 공룡이 왜 멸종했나요? 라는 질문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가? 제가 너무 묻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자랑 호랑이 싸움 누가 이기냐 한 질문이랑 비슷하네요. 우리 아, 어린이 비슷하죠. 친구들이 저랑 비슷하네요, 수준이. 근데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영화 주라기 공원 3편을 보시면요. 티라노사우루스랑 맞아. 스피노사우루스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 영화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스피노사우루스한테 져요. 근데 그걸 보고는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팬인 어린이들은 인정하기가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 티라노 연락을 형님이 합니다. 질 리가 없어. 네. 그럼 뭐라고 답변해 주냐? 저는 일단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길 확률은 훨씬 더 커요. 왜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무는 힘을 무게로 바꾸면 한 5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만약에 여러분 발을 물잖아요. 그럼 발 위로 코끼리 한 마리가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파라. 근데 스피노사우루스는 이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턱 힘을 갖고 있었고요. 턱 자체가 더 훨씬 맞아. 작아 보이네. V라인이잖아. 네. 그리고 스피노사우루스는 사실 육식공룡이긴 한데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었던 네, 이게. 동물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길이만 길지 이게 막 더 강해 보이는 느낌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원래 영화 주라기 공원 3편을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피노사우루스의 뒷다리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길게 만들었어요. 키가 더 크게 나오는데 10년 전에 스피노사우루스의 뒷다리가 발견됐는데 굉장히 짧다는 걸 알아내가지고요. 숏다리였고. 네, 숏다리였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네. 웨이트를 안 해가지고. 등에 보면은 부채 같은 구조가 있죠. 예. 네. 저 구조가 사실 등뼈예요. 등뼈가 위로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솟아 있고 그 위로 이제 피부가 덮여 있는 거거든요. 예. 만약 티라노사우루스가 저 공룡이랑 싸우면요, 싸우다가 저 공룡이 넘어지면은 등뼈가 다 부러지겠죠. 되게 얇아요, 저게 뼈가. 영화에서와 달리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물고기를 먹는 그런 공룡이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얘는 육식공룡 중에서 제일 큰 게 이 스피노사우루스고요. 근데 육식공룡보다 더 큰 공룡들이 있어요. 아, 초식 공룡들. 네. 오, 브라키오사우루스. 아, 이 친구는요, 지금 바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 바로사우루스. 현재 알려진 공룡 중에서 몸 길이가 가장 길어요. 45m 됩니다. 45m요? 버스 4대를 이어놓으면은 가만히 서 있을 때 몸 길이랑 비슷해요. 바로사우루스. 지금 저게 지금 전시된 곳이 지금 저기가 뉴욕에 있는 미국 자연사박물관 중앙홀이거든요. 네, 그래서 와우. 현재 알려진 공룡 중에서 몸 길이가 가장 긴 거는 저 바로사우루스. 바로사우루스. 초식 동물은 웬만하면 목이 길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초식 공룡들 같은 경우는 보면요, 목이 짧고 머리가 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 위에 있는 잎사귀를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목이 기린처럼 길어진 애들이. 먹었는데 언제 배까지 오냐? 아, 배고파 했는데 먹었는데 좀 배부르려면 한 4시간 뒤에 배 차고 뭐 그런 거. 그렇겠다. 쟤네들은 거의 하루 종일 먹어요? 먹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저만한 몸 유지하려면 계속 먹어야 네. 돼. 그래서 살아있을 때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우. 코끼리랑 비교를 하면은 크기가 이 정도 돼요. 진짜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인 것 같아요. 진짜. 와, 코끼리를 옆에 두니까 강아지 같아지네요. 네. 세상에. 이 공룡이 이제 몸무게를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뼈로요? 예, 뼈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무거운 동물일수록 다리뼈가 굵어요. 어. 근데 이거를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의 골격을 연구한 사람이 그거를 공식을 만들었어요. 과거에 살았던 공룡의 골격을 한번 그 식에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이 공룡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60톤이 나왔어요. 60톤. 60톤. 색깔은 왜 저래요? 그 색깔을 색은- 어떻게 알지? 예, 색은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리신 분이 마음대로 아, 칠한 겁니다. 근데 그 공룡 피부의 색깔은 알기가 어렵지 않나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룡 색깔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었는데요. 지금은 색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피부 화석이 정말 잘 보존이 된 공룡 화석들이 있어요. 아, 피부 화석? 피부가 피부. 남아있는. 피부 자체가 이렇게 얇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성능이 좋은 현미경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멜라노좀이라고는 조그만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멜라닌 같은 색소가 있다는 네,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 색소를 만들어내요. 오. 그 작은 기관의 모양을 알면요, 어떤 색소를 만들었는지를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색깔까지 복원한 공룡도 있습니다. 그 공룡이 무슨 공룡? 초창기에 복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키오로니스라는 공룡이 있어요. 안키. 안키오로니스. 네. 되게 친한 척 아는 하는 친구예요? 아는 친구? 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복원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룡 같은 경우는 100% 복원을 우와, 했어요. 신기하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보다 더 무거웠던 공룡이 있었어요. 몸 길이는 얘만큼 길진 않은데 더 무거웠던 공룡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친구예요. 얘는 아르겐티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아르겐티노사우루스. 이름만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공룡 같은 경우는요, 몸 길이가 한 35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보여드렸던 바로사우루스보다 10m 정도는 짧아요. 네. 근데 뼈가 다 굵고요. 몸통 자체가 굉장히 넓었어요. 오. 그래서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최대 몸무게가 90톤에서 100톤까지 나갔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진짜 고질라급이다. 네, 살아있을 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와. 키가 거의 17m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무거운 공룡은 이 아르겐티노사우루스예요. 야,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진짜 움직일 때는 막 영화에서처럼 쾅쾅 막 흔들리고 그랬을까요? 아, 보통 영화라든지 만화 보면은 큰 공룡이 걸을 때 막 천둥 소리 나고 네, 막 물이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마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저렇게 무거운데요? 저렇게 사뿐사뿐? 무거운데, 예. 그러니까는 공룡들은요, 발바닥에 그 살집으로 된 패드가 있어요. 아, 쿠션이. 쿠션이 있어요. 개, 고양이 발바닥 보면은 그 말랑말랑한 거. 젤리가 있는 것처럼 어머, 공룡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걸을 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오늘날 살아있는 육상동물들도 보잖아요. 걸을 때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아, 그렇겠다. 거의 안 나요. 그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걸어 다닐 때 소리가 나면은 굉장히 생활하기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렇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들키고. 나 다- 잡아 먹으시오 예, 하면서 가는 거. 그죠.
심지어 오늘날 살아있는 육상동물 중에서 가장 큰 코끼리도 되게 조용히 걸어다녀요. 네. 그럼 다 그게 약간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력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괜히 또 덩치가 크니까 걸을 때마다 왠지 소리가 날 것 그치, 같잖아요. 마치 그죠? 터미네이터처럼 쿵쿵 할 것 같은데. 네. 네, 아닙니다. 네, 공룡하면 다 이렇게 또 크다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꼭 그렇진 않아요. 어? 많은 공룡들이 또 작아요. 작은 동물? 네, 작은 놈도 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벨로키랍토르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벨로시랩터 그 맞아요. 아. 랩터. 어. 네. 그 영화 영화에서. 주라기 공원 혹은 네. 주라기 월드에 나오는 네. 공룡이거든요. 그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니 겁나 많이 동시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랩터를 길들이잖아요. 아, 그죠, 그죠. 네. 영화에서는 사람보다 살짝 더 크게 나오고요. 그죠. 온몸이 이제 비늘로 덮여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작은 공룡이에요. 저 공룡의 머리뼈를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작네요. 굉장히 작은 공룡이에요. 그리고 아마 저 골격을 앞에 전시를 하면은 한 이만할 거예요. 거위만해요. 약간 거위만한 공룡. 개 느낌인데요. 그죠, 그죠. 네. 영화에서는 일부러 불린 거예요. 무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생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온몸이 비늘이 아니라 깃털로 덮여 있었어요. 진짜요? 진짜 개 네. 같다. 약간 앞에 머리는 개 같고 몸은 개 근데 영화에서 보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완전 너무 다른데요? 다르죠. 네. 일단은 주라기 공원 1편을 보면요.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룡한테서 깃털 흔적이 발견되기 전이었어요. 아. 영화가 1993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깃털 흔적이 보존이 된 공룡이 95년도에 발견이 되거든요. 원래는 이거가 높은 확률로 맞는 모습인 거죠? 높은 확률이 저게 맞습니다. 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 네. 벨로시랩터 추종자들 네. 네. 생각 고치십시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티라노사우루스도 원래 털로 덮여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티라노사우루스 자체에서는 깃털 화석이 발견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조상에 해당되는 공룡들이 있거든요. 걔네들한테는 깃털 흔적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얘네의 후손인 티라노사우루스도 깃털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아마 그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처럼 풍성하게 막 깃털이 나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신에 약간 사람 그 팔에 보면 이렇게 막 솜털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난 것처럼 조그맣게 아마 털 같은 깃털이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벨로키랍토르의 모습이고요. 벨로키랍토르 말고 얘보다 더 작은 공룡도 있어요. 이 공룡인데 이 공룡 같은 경우는요. 깃털 흔적이 다 보존이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키오르니스라는 공룡이 바로 이 공룡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공룡 같은 경우는 화산재에 묻힌 다음에 눌려가지고 깃털의 그 흔적이 다 보존이 됐어요. 잘 보존됐네. 잘 보존이 됐죠. 그래서 이 공룡을 복원을 하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비둘기 아니에요? 네, 몸집이 비둘기인데? 비둘기랑 비슷해요. 그리고 저 안키오르니스의 그 색깔 보이시죠? 네. 날개 쪽에 이제 검은색이랑 하얀색 줄무늬가 나 있고 머리 위가 붉으스름하죠. 닭인데. 아, 예, 그죠. 닭이랑 비슷하죠. 네. 저거를 색깔을 좀 복원한 모습이에요, 저게. 아. 우와. 네, 굉장히 화려한 공룡이었어요. 그럼 벼슬같이 이렇게 있었던 건가? 저게 깃털이에요. 여러분 이 방송은 공룡 방송입니다. 아, 예. 네. 지금 조류 아니고. 네. 네. 근데 근데 일단은 진짜 조류 같다. 네, 그죠. 되게 작아요. 저게 지금 화석으로 보고된 공룡 중에서 제일 작아요. 공룡하면 보통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공룡이 또 되게 기괴하게 생겼죠, 그죠? 네. 네. 오. 오. 트리케라톱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눈 위에 1m가 넘는 뼈로 된 뿔이 솟아 있고요. 눈썹뿔이라고 하고요. 콧뿔이 조그맣게 나 있죠. 트리케라톱스 살아있을 때는 이런 식의 모습이었어요. 어. 귀엽다. 야, 이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해. 정말요? 네. 트리케라톱스? 오. 인형도 있어 지금. 이름 되게 잘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리케라톱스가 이름 뜻이 뭐냐면 라틴어로 세 개의 뿔이 달린 얼굴이에요. 아,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장 즐겨 먹었던 공룡이기도 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물려가지고 그 눈 위에 있는 눈썹뿔이 두동강 난 화석도 발견이 됐어요. 티라노사우루스 맛집이네. 아,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티라노사우루스가 화석이 나오는 지책에서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먹힌 개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먹힌 개체 같은 경우는요, 뭐 팔의 일부분이 없다든지, 골반의 3분의 2가 없다든지, 이빨이 막혀 있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트리케라톱스의 그 뿔을 보시면요, 이게 약간 창같이 생겼죠. 네. 네,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게 당연히 육식공룡과 싸우는 용도로 많이 썼을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 중에 저 뿔에 찔려가지고 생긴 상처는 하나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저 뿔에 맞아가지고 만들어진 상처가 제일 많이 발견된 공룡은 트리케라톱스예요. 지들끼리 싸워. 네, 수컷 자기들끼리. 경쟁할 때. 그죠, 그죠. 아. 그래서 트리케라톱스의 눈 밑쪽에 보면은 이렇게 긁히는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트리케라톱스랑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힘겨루기 하다가 생긴 상처들이거든요. 소싸움이네, 소싸움. 아, 그죠, 그런 그죠. 느낌이네. 네. 또 제가 또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공룡이 이제 스테고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등 위에 나 있는 저 판때기들이 있어요. 네. 뼈로 된 판이에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는 저런 동물이 없죠. 등 네. 위로 막 뼈로 된 판이 이렇게 나와 있는 동물은 없잖아요. 저것도 원래 처음에는 몸을 보호하는 용도로 썼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게 육식공룡에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뜯겨나간 골판도 발견이 돼요. 저게 만약 실제로 방어용이었으면 육식공룡이 쉽게 물진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도 저거에 이제 트리케라톱스의 벼처럼 과시용이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화려한 색깔이 있어가지고. 오. 꼬리도 뾰족뾰족하게 있네요. 네, 네, 꼬리 같은 경우는 저건 이제 확실히 방어용. 저건 공격할 때 쓸 수도 있고. 예, 저거에 맞아가지고 뼈가 뚫린 채 발견된 육식공룡의 화석도 발견이 됐어요. 오. 오. 저 꼬리가 되게 힘이 센가 보네요. 네, 뼈를 아예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이 친구도 초식이죠. 초식입니다. 네. 아 근데 듣기로는 성질은 초식 동물이 더 더러웠다 그러던데. 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요. 공룡 성질 검사도 할 수 있어요? MBTI? 화석만 보면 알 수 없죠. 뼈만 네. 보면 알 수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싸움의 흔적이 많다든지. 아 그런 걸로. 근데 또 오늘날 살아있는 초식 동물들을 보잖아요. 대부분 다 성질이 좋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통 만화를 보잖아요. 공룡 만화나 영화를 보면은 꼭 항상 공룡 박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뿔이 막 1m짜리 넘는 초식 공룡이 있는데 괜찮아, 얘는 초식 동물이야 하면서 막 만지잖아요. 이렇게 네. 막.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코뿔소를 만진다 생각해보세요. 코뿔소 가만히 있을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우리가 보통 초식 동물 하면은 생각하는 게 양, 말, 소, 가축들이에요. 네. 가축은 순해요. 길들여진 애들이. 네, 저희가 길들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만든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실제 야생에 있는 초식 동물들을 보면은 다 성질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은 잘 못 먹어서. 생존. 생존을 위해서. 왜냐면은 순하면은 몸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자가 왔는데 근데 머리 한번 만져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좀 근거가 성질이 있네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파리를 갈 때 제일 주의해야 될 동물들을 보면은 육식 동물은 아니에요. 코끼리, 하마, 코뿔소, 물소예요. 네. 네. 맞네. 그 걔네들이 사자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여요. 아 그렇구나.
공룡을 보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화석으로 보고된 공룡 종수가 한 1,400종 정도 됩니다. 오,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공룡들이 옛날에 살았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다양한 공룡들이 살았다는 거를 우리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를? 우리 선장님 같은 분들 덕분에요. 아, 맞습니다. 야, 이거 모범생. 화석을 찾아야지만 그 과거에 살았던 공룡이 이게 이런 종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로 공룡 연구 200주년이에요. 처음으로 보고된 공룡이 이제 메갈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그 공룡이 논문으로 보고된 지 지금 딱 200년 된 해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마리로 시작했던 게 지금 1,400종으로 늘어났어요. 그 옛날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룡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맨 처음에 화석을 찾으러 가야겠죠. 야외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해마다 야외에 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연구 지역이 몽골이에요. 몽골의 고비 사막. 그리고 도착을 하면은 화석지가 대충 이런 모습이에요. 가면은 숙소도 없어요. 저희가 가져온 텐트를 가지고 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보름을 생활을 하고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저기에 공룡뼈가 묻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암석이랑 지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지질학자분들이 여러 나라의 지질학자분들이 자기네 나라의 어느 지역에 어느 시대의 지층이 분포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어떤 것 뭐 찾는 경우들이 있겠죠. 공룡 뼈를 찾는다든지. 그럼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지층에 공룡 뼈들이 나온다. 그럼 저희는 그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항상 공룡 뼈가 나오진 않아요. 꼭 간다고 해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갔는데 허탕치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비행기 값만 날리고 오는 거네요? 그 몽골 고생물 연구센터에 또 저희가 이전에 찾았던 공룡들 화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례들이 가가지고 이제 있겠네요. 네, 네. 거기서 뭐 화석 처리를 끝난 청소가 끝난 화석들 저희가 뭐 측정을 새로 한다든지 사진 작업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일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거기가 지금 다 화석지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요 주변이 다 화석지다 보니까는 아침 먹기 전에 약간 휴식 시간에도 돌아다니면서 조그만 화석들을 베이스 캠프 주변에서 줍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주웠던 화석인데 이빨인가요? 네, 맞아요. 이빨이에요. 네. 조그만한 육식공룡의 이빨이에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베이스 캠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 화석.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뭘 것 같으세요? 그냥 이거? 자갈돌 같은데요. 이거 제 어금니요. 어금니처럼 생겼죠. 어금니처럼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걸 본 많은 초등학생 분들은 이거 초식 공룡 이빨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새끼 공룡의 척추뼈들이에요. 아, 척추뼈. 네, 척추뼈들이에요. 저건 진짜 어금니 같이 생겼는데. 네. 아, 새끼 공룡뼈라서 저기 아. 조그만하게 있구나.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지금 저렇게 사진에서 보는 게 수억 년 전에 있던 생명체의 뼈인 거잖아요. 예, 저거 같은 경우 이제 8천만 년 전쯤에 아 이제 너무 아직 신기하다. 1억 년도 안 된 거예요. 이런 년도 안 네네. 됐네. 정정 감사합니다. 8천만 년 전. 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조그만 화석들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먼 길을 왔는데 네. 조그만 화석 찾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남자가 배포가 있지. 큰 거 찾으러 와야죠. 오, 큰 거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전에 그때 몽골 동고비 사막에 가가지고 같이 갔던 일본 쪽 그 공룡 학자분이 요 끝에 나와 있는 그 관절 부분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걸 보시고는 이거 공룡이다 하신 거예요. 오. 그래서 그걸 따라서 팠더니 저기 왼쪽 허벅지 뼈거든요. 어. 제 키만한 허벅지 뼈가 나온 거예요. 야, 저 그거 위에 어떡해. 그 파란색 조끼 입은 사람이 12년 전 저예요. 아, 네. 누워 있는 게. 네, 그래서 발굴을 한 다음에 화석 처리를 거쳐서 그 화석 처리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덴탈 툴이라고 해가지고 치과 의사들이 쓰는 그런 네. 그 도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주변에 있는 암석 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작업을 거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석 처리 과정을 끝내면요, 그 다음부터 연구가 진행이 돼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그 공룡이 이 공룡이거든요. 갑옷 공룡 중에 거북선 같이 생겼어요. 아, 저도 본 적 있어요. 네, 꼬리도 막 딱딱하게 막 공격하는 맞아요. 거. 네. 그 꼬리 끝에 뼈로 된 뭉치가 하나 있죠. 돌뭉치 같은 예, 거. 곤봉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제가 연구를 했더니 신종이었어요. 새로운 종류의 공룡이라서 이름을 타르키아 투마노바이라고 붙여줬어요. JYP 사우루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왈피사우루스 하죠. 원래는 자기가 연구한 공룡에 자기 이름은 넣을 수가 없어요. 아. 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발굴한 다음에 그 논문으로 나왔던 수많은 공룡들이랑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얘가 어떻게 비슷한지, 어떻게 다른지. 다른 점들이 많다. 신종이겠죠. 그럼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저것도 지금 종명에 투마노바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공룡학자분 이름이에요. 타티아나 투마노바라는 분의 이름을 따왔어요. 그분이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자료를 좀 많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이분 이름을 붙여줬죠. 감사한 분이에요. 네.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마리의 동물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공룡이 지금 몇 마리 있는 것 같으세요? 동물이요? 네, 아, 공룡이요. 이 동물들 사이에 공룡이요? 공룡이 네. 여섯 마리. 6마리요. 네. 7마리. 난 2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2마리. 누구? 제일 위에 제 날개 있는 애랑 날라다니는 형 닮은 익룡. 아, 인형이랑. 저는 닭 빼고 다 공룡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닭도 근데 뭔가 공룡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따가 사실은 모두 다 공룡입니다. 이러시려고 해서. 치타도 있는데? 여기 이제 공룡은 한 마리밖에 없어요. 네? 공룡은 한 마리밖에 에이, 없어요. 공룡이 한 마리밖에 없다고요?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례차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동물 보이죠? 네 발로 걷고 등에 이제 부채 같은 구조물이 네. 있거든요. 네. 저건 무조건 공룡인데요? 공룡스럽게 생기긴 했지만은 저 친구는 공룡이 아니에요. 왜? 왜요? 쟤는요 그 포유류의 머나먼 조상 중 하나예요. 파충류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공룡이면 파충류여야 되나요, 일단? 그러니까 공룡은 파충류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럼 쟤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 거네요? 알을 낳긴 한데요. 알을 낳는다는 거는 파충류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포유류 중에서 알 낳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리너구리랑 가치두더지가 있죠. 파충류들을 보면 이빨을 보면은 앞니나 어금니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포유류 쪽을 보면요, 앞니, 송곳니, 어금니 나눠져 있죠. 네. 포유류 쪽 계통의 동물의 특징이에요. 저 동물이 이제 디메트로돈이라는 동물인데 저 동물도 주둥이 가까이서 보면은 앞니랑 송곳니랑 어금니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좀 약간 희한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쟤는 공룡이 아니에요. 쟤는 어쨌든 공룡이 아니다. 공룡 장난감 세트를 사면은 항상 같이 오는 친구인데 쟤는 저도 공룡이 봤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럼 사기 당한 거네요. 그렇죠. 공룡이 아니에요. 쟤는. 엄밀히 따지면 공룡은 아니다. 공룡이 네. 아니에요. 그 옆에 보면은 맞아요. 익룡. 익룡. 익룡은 사실 공룡이 아니에요. 익룡이 네? 공룡이 아니에요? 익룡은 공룡이 아니에요. 근데 왜 룡을 붙여요? 익룡 그냥 조류인가? 아니요. 익룡은요 공룡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럼 친척은 공룡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엄밀히 따지면 분류에 속하진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공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 익룡이 뭐냐면 프테라노돈이라는 종류예요. 좋아하는 공룡이 뭐예요? 근데 프테라노돈이요라고 하는 거는 좋아하는 개가 뭐예요? 저는 호랑이가 좋습니다. 종이 다르다는 네, 거죠. 분류가 달라요. 익룡은 공룡이 아니에요. 익룡은 공룡이 아니다. 네. 오. 그 밑에 보시면은 네. 네. 지느러미 달려 있는 네. 네. 약간 네스호의 괴물처럼 포켓몬이랑 생긴 똑같이 생긴. 네, 그죠. 포켓몬 중에 라프라스랑 비슷하게 네. 생겼죠. 쟤도 공룡이 아니에요. 쟤는 수장룡이라고 하는 파충류의 물이에요. 물에 사는. 네, 물에 사는. 쟤네는 또 알을 안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요. 그 밑에 있는 동물은요,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동물인데, 모사사우루스 공룡인데? 모사사우루스는 주라기 월드에 등장하는 동물이긴 하지만 네. 공룡이 아니에요. 사우루스를 왜 붙였어요? 모사사우루스가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데? 나오죠. 네. 네, 공룡이 아니에요. 쟤는 도마뱀의 일종이에요. 도마뱀이니까 사우루스도. 네, 도마뱀의 일종이에요. 뭐가 있냐면 도마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뺨뼈가 없어요. 쟤 뺨뼈가 없어요. 와, 왠지 좀 약간 닭이 공룡이라고 할 것 같은 이 진짜 불길한. 불길한 예감이 슬슬 든다. 불길한데요? 거짓말. 그 모사사우루스 밑에는 이제 어룡이에요. 어룡. 네. 어룡도- 돌고래 같이 생겼는데. 쟤도 저기 파충류인데 물고기처럼 모습이 변한 동물이에요. 공룡이 아닙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친구는 매머드예요. 매머드. 네. 매머드를 공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살았던 동물이니까 공룡 아니냐 라는 분들이 있는데 매머드는 코끼리의 한 종류예요. 멸종된 동물일 뿐. 멸종된 동물일 뿐. 코끼리의 한 종류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흔히 검치호랑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검치호랑이. 네. 근데 원래 사실 검치호랑이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냥 고양이과 동물이라서 검치 고양이가 맞아요. 검치 고양이라고. 고양이. 좀 갑자기 좀 귀여워졌네요. 없어졌죠. 검치 없어 보이게 고양이. 됐죠. 아, 예. 검치 고양이도 사실은 생긴 거랑 야. 다르게.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건 예. 닭밖에 없죠. 오 마이 갓. 내가 완전하게 나 그럼 지금 어제도 공룡 먹었네. 아 그죠. 아니 나는 닭 빼고 다 공룡이라 했는데 지금 와, 이 중에 지금 대박이다. 공룡인 거는 닭밖에 없어요. 닭이 공룡이라고요? 공룡 닭이 조건을 공룡이에요. 갖추고 있다는 말인가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요. 분류상 닭은 공룡의 한 종류예요.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새는요 공룡 안에 포함이 돼요. 아 조류가 조류 자체가 공룡의 한 무리예요. 아, 공룡 안에 새가 있는 거예요? 새가 들어가 있어요. 조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새는 무조건 공룡이네요? 새는 무조건 공룡이에요. 박쥐류가 포유류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박쥐도 하늘 나는 포유류잖아요. 조류는 그냥 하늘 나는 공룡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오는 길에서도 공룡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비둘기. 참새, 비둘기 다 네. 공룡 안에 포함이 돼. 공룡이에요. 공룡 연구하는 학자를 데려놓고 공룡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트리케라톱스랑 집참새의 공통 조상에서 기원한 모든 애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 짬뽕이라는 뜻이군요. 트리케라톱스랑 참새랑 조상을 쭉 걸러 내려가면은 한 마리의 동물이 나와요. 개에서 기원한 모든 동물 가 공룡이다? 다 공룡이에요.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새, 뭐 닭, 타조, 벌새, 펭귄. 뭐 펭귄 다 공룡. 다 공룡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뭐예요? 조류 오늘 살아있는데 공룡은 멸종한 게 아니죠. 공룡 멸종한 게 아니네. 일부 살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당시 공룡의 95%가 멸종을 했어요. 살아남은 5%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진화를 했어요. 그 6,600만 년 전 이 사건이 정확히 뭔지는 추정을 못하는 아, 건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행성. 두 번째 강의 때 해주실걸요? 네, 두 번째 강의 때 제가 다음 이 말씀드릴게요. 시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5%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가지고요 조류가 됐죠. 와. 그래서 공룡은 멸종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류랑 닭이랑 티라노사우루스랑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혀. 묶을 수 있냐라고 네. 질문할 수가 있어요.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고관절 부위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고관절을 골다공증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허벅지뼈랑 골반뼈가 만나는 그 관절 부위가 아,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먼 옛날에 그 공룡과 티라노사우루스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치킨, 닭은 둘 다 고관절이 비어 있다. 고관절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다. 공룡이에요. 고관절 부위가 뻥 뚫려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공룡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화석으로 보고된 공룡 종수가 1,000종 넘었어요. 1,400종인데 네.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 종수가 10,000종이 넘어요. 그래서 공룡의 대부분은 사실 새예요. 와, 아, 반전이다. 새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룡 멸종됐다라고 말하면 네, 틀린 말이네. 틀린 말이네요. 틀린 말이에요. 일부만 멸종됐다. 그죠, 그죠. 네. 일부만 멸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는 되게 변온동물 느낌이고 조류는 약간 항온동물 느낌인데 항원변은요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공룡 전체가 변온동물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모든 공룡이 다 항온동물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공룡마다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있는 포유류가 다 항온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유류도 어떤 환경에 사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계절마다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곰이랑 박쥐거든요. 겨울잠 자는 애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체온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네. 그때는 또 변온동물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약간 조금 헷갈리기도 하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분류법은 린네식 분류법이라 해가지고요. 네. 옛날에 자연과학을 연구하셨던 분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컬렉션을 쉽게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 아.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진화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류해요. 척추동물을 어류, 양서류, 파충류, 네. 조류 분류하기는 편하겠죠. 근데 과거에 살았던 애매한 동물들 되게 많잖아요. 네. 걔네들을 분류하기는 되게 안 좋은. 그러면 이 분류법이에요. 위 뿌리까지 생각해서 좀 네. 발생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분류다. 그죠, 그죠.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아예 그 분기도식 분류법이라 해가지고요. 가계도처럼 해가지고 그 동물들을 분류를 해요. 사람도 사실은 경골 오류에 포함이 돼요. 아, 경골 오류에 경골 포함된다고요? 오류에 포함이 돼요. 모든 육상 동물들은 경골 오류에 포함이 돼요. 오늘 되게 이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안에 제 상식이 정말 많이 깨지고 정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돼서 어. 신기하네요. 네. 동물원에 타조 있는 건 공룡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 만들 필요가 없네요. 없죠. 없어요. 그냥 큰 공룡들만 없을 뿐.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빨 달리고 날카로운 앞발톱을 갖고 있는 공룡은 없지만은 지금 남아 있는 깃털 달린 공룡들은 다 있어요. 공룡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예, 공룡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주라기 공원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등산 갔다가 새소리 듣고 내려와서 삼계탕 먹으면 그게 주라기 월드예요. 공룡 소리 듣고 네. 공룡도 먹고 네. 좀 무섭다. 자, 이제 그러면은 또 공룡 책을 보면은 공룡 기네스북 기록들이 나와요. 네. 가장 큰 공룡은 뭐다, 가장 빠른 공룡은 뭐다. 다 바꿔야겠죠, 그죠?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 대단한 공룡들이 많아요. 가장 빠른 공룡은 매예요. 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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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네. 가장 높게 나는 공룡은 두루미예요. 두루미. 두루미. 두루미가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에베레스트 산을 날아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와, 엄청난 건데. 네. 가장 작은 공룡은요 벌새예요. 벌새. 벌새. 벌새 몸무게가 16g이죠. 가장 깊게 잠수하는 공룡은 황제 펭귄이고요. 오. 네, 500m 깊이까지 잠수를 할 수 있고 가장 영리한 공룡은 까마귀예요.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진짜 요즘 똑똑하잖아요. 많이 똑똑해요. 네. 까마귀가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요. 나보다 똑똑할걸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까마귀가 사람 몸만큼 커지잖아요. 그럼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수가 있어요. 뇌세포가 포유류보다 훨씬 많아요.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공룡은 뭘까요? 비둘기. 비둘기요. 비둘기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공룡이 있어요. 닭이에요. 아, 닭이네. 아, 네. 제일 흔한. 내가 그렇게 먹는데도 아직 많아? 저희가 또 계속 또 만들고 있잖아요, 닭을요. 그렇죠, 그죠? 네.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었어요, 최근에. 또 오늘날 살아있는 닭의 개체수가 2천억 마리 정도 돼요. 아직 공룡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네요. 말되네요. 네. 재밌는 게 공룡 시대 때 포유류의 조상이 그러니까 원시 포유류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공룡의 밥이었어요, 저희가. 그죠? 공룡들이 저희를 잡아먹고 살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역전됐죠. 역전됐죠. 네. 이제 공룡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어떻게 일년- 더 맛있게 먹을까 연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죠. 네. 우리가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닭이 90억 마리라고 들었거든요. 달걀 수가 140억 개래요. 게다가 또 저희가 치킨이랑 계란 후라이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달걀이 어디에도 쓰냐면 빵에도 들어가고 마요네즈에 들어가고 다 그렇게 들어가요. 치면 정말 다양하게. 네. 그는 이제는 공룡 없이 살 수 없는 와. 존재들이 됐어요. 조금 더 분발해야겠는데 내가.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하진 않았는데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날 만종의 공룡이 살아 있는데 지금 되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일으키는 저런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네,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 먹고 죽은 애들. 쓰레기 먹고 죽는 애들도 많고요. 그 원래 이런 새들이 살아야 되는 숲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1년에 우리나라만큼의 면적의 숲이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이번 세기 안에 대부분의 이런 조류들이 멸종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이네요.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으로 겪었어도 공룡은 살아남았어요. 대멸종 사건에서 살아남았지만은 이러다 공룡이 인간 때문에 멸종할 게 아닌가. 그때도 살아남았던 그 5%인데 5%인데? 지금 이제 또 인간에 의해서 그 5%마저 없어질 수 있는. 그죠. 공룡의 멸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환경을 아끼고 맞아요.
덜 더럽히고 쓰레기 덜 버리고 하면은 공룡들이 잘 살겠죠. 와 정말 이렇게 고생물 학자에게서 이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예. 와.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룡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입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만화 둘리 있잖아요. 예. 둘리도 공룡이잖아요. 그죠? 초능력 쓰는 공룡. 네, 네. 초능력 쓰는 공룡인데 그 둘리도 약간 계보가 이상하다면서요. 아 그죠.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죠. 둘리는 두 발로 걷는 동물인데 엄마는 네 발로 걷고 목이 길잖아요. 초식 공룡. 엄마는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닌가요? 아 예 맞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종이 달라 보이니까 엄마가 가슴으로 나왔다. 이렇게 아, 입양했구나. 입양했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 지금은 좀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뭐냐면은 제가 만든 가설이에요. 공룡은요 희한하게도 자라면서 모습이 변해요. 변한다고요? 변해요. 그걸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학자들이 알아낸 것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모습이랑 다 자랐을 때 모습이 다른 공룡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트리케라톱스예요. 그 트리케라톱스도 어릴 때는 뿔이 위로 향해 있다가 자라면서 이게 앞으로 향해. 앞으로 나온. 아, 근데 옛날에는 학자들이 그걸 몰라가지고요. 뿔 모양이 다르니까 다른 다 공룡. 다른 트리케라톱스인 줄 알았어요. 종류가 다른. 같은 종이었네요. 네, 한때는 트리케라톱스 종수가 한 10가지 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두 종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알고 보니 같은 애들이다. 네, 아. 보니까 A라는 종은 왜 계속 어린 얘만 나오지? 그러다가 네. 알고 봤더니 이게 성장 단계였던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모습도 변하고요. 식성이 바뀌는 공룡도 있어요. 어릴 때는 육식성이었는데 자라나면서 초식이 돼요. 오. 그래서 어. 리모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 발견된 공룡인데 새끼일 때는 날카로운 이빨들이 있어요. 작은 도마뱀이라든지 곤충을 먹고 살다가 다 자라면요 이빨이 서서히 빠져요. 와. 그리고 주둥이 끝에 부리가 생겨요.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신기하다. 네. 네. 걔네는 아예 식물을 먹어요. 신기하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얘네가 사는 환경에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 새끼가 다 같은 먹이를 먹으면은 새끼 공룡들은 모자라니까. 네.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이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을 거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둘리랑 둘리 엄마가 꼭 가슴으로 난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뭔가 만화가가 그냥 그린 거를 죽자고 이렇게 덤벼주는 네. 동심은 재밌긴 온데간데 한데. 없고 네, 팩트 정말 체크 팩트 체크. 분석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전이었으면 저도 이제 둘리가 입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요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공룡이 자라면서 변한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꼭 입양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공룡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한가득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 선장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도 공룡 시대다. 하고, 인정입니다. 인정. 아니 두 분은 사실 제가 이때까지 함께했던 모습 가운데 가장 활발히 질문을 했던 진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들었어요, 인옥 씨는? 처음에 너무 재밌게 듣고 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닭이 공룡이라는 사실에 조금 실망도 했다가 배신감을 느꼈군요. 배신감 네. 느끼고 근데 또 더 좋았던 건 저희 애가 공룡을 또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잘 들었어요. 오늘 이제 집에 가면은 공룡에 대해서 좀 더 아이에게 다양한 부분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뭐 나보다 더 많이 하는 흥미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다음에 보물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우리 방송 선장님 보라고. 편을 네, 방송 보여주면 보라고 좋을 해야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물론 이전에도 다른 많은 분야들 우리 강의 들었지만
그리고 공룡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이제 자연 환경을 보여야겠다는 이로부터 다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네, 저희 새들을 위해서라도 네, 자연 환경 네, 보호를 위해서 한 번 더 마음가짐을 가지자 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결론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 지구를 보호하자. 지구를 살아가자. 보호하자, 살아가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신비롭고 또 알고 싶은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도 공룡에 대한 매력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룡과 함께했던 지식항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번에도 지식항해 떠나봐야죠.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